그럼 이제 서론을 한번 지난번에는 이제 그 머릿말 이제 그 저자의 얘기했고요. 여기는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함께하는 동지 이거 보이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네. 우리는 좋든 싫든 미국의 코리아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코리아 정책에 편승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에 저항하고자 한다. 문제는 편승하든 저항하든 일단은 미국의 속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의 코리아 정책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 나아가 세계 정책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 정책 혹은 동북아 정책을 모르면 미국의 속내를 읽지 못한 채 미국의 정책에 부안해동하는 셈이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미국의 세계 정책, 즉 외교 정책을 다루고자 한다.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제대로 알려면 그 나라의 정신적 가치, 즉 건국 정신을 알아야 하고 그 나라의 발전 과정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공부하는 이유는 미국이 향후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를 예측하여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미국의 전략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저술되었다. 더 있나요? 아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만 보잖아요. 우리는 미국만. 우리는 오로지 미국만 본다. 왜냐면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미국이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정책은 사실은 미국 전체 그 정책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미국은 하나의 대륙이죠. 미국은 하나의 대륙이다. 그래서 대서양은 유럽, 태평양은 아시아 이런 거고 우리와 관련된 아시아에서는 사실은 우리 앞에 일본이 있는 거고 또 중국도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세를 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까 하는 건데 우리는 미국만 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세계 정책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정책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책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기 두 번째 질문까지 여기까지 보는데 우리 이창훈 동지가 이거 혹시 보이면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는 미국만? 네. 네. 우리는 미국만 본다. 한국 정책은 미국 전체 정책의 일부분이다. 미국의 하나의 대륙이다. 대서양은 유럽, 태평양은 아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이다. 다른 나라는 최소한
수백 년 전부터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영국에 의해 177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나라이다. 그렇다면 영국인들은 왜 대서양을 건너와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광활한 미국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은 왜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는가이다. 세뮤얼 헌팅턴에 따르면 미국이 패권을 누릴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은 경제력, 인구, 정치, 군사적 힘, 동맹, 문화적 헤게모니, 첨단 기술 등 다차원적이다. 또한 미국은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정학적 이익, 서구의 제국주의 역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교적 유사한 국제기구를 통한 통제 등 국제정치 구조 등을 활용해왔다. 또한 유럽연합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쟁자가 없는 국제정치의 현실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미국을 발견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진보적인 관점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미국에는 원래 사람이 존재했었죠? 미국에도 원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사실은 원래 있는 미국하고 달라져. 인디언이죠. 우리가 볼 때죠. 원래 있는 미국과 다르다. 그렇다면은 원래 있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축출됐고 오늘날의 미국 사실은 이제 영국이죠. 1776년 미국에서 독립했는데 그러면은 아시아는 어때? 아시아는 미국이 지배는 했지만 그죠? 인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아시아 인종이죠. 아시아 인종이다. 근데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아메리카는 어때요? 지배층이죠. 그죠? 원주민이 소수다. 원주민이 소수고 원래 유럽 인종이죠. 유럽 인종이 다수가 되는 거죠. 유럽 인종이 다수가 됐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1776년 독립전쟁이죠. 이렇게 했는데 광활한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을 사실은 이제 백인 그 중에서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앵글로 섹슨이 어떻게 장악을 했는지 이게 되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이라는 대륙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이라는 대륙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세계죠.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거 한번 우리 잠깐만요. 오진우 동지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진우 동지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예, 예. 헌팅턴이 지적대로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복합적이다. 인도를 보더라도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당연히 제국주의가 되는 것은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대국이지만 다른 나라를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제국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현재 미국처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를 담당하는 합동 전투사령부를 각 대륙에 따로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전 세계 177개국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전략무기, 항공모함, 최첨단 전투기 등의 분야에서 다른 모든 나라의 전력을 합한 것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세하다.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려는 지정학적 요구이다. 미국이 당면한 안보 전략은 9.11 테러같이 미국이 본토가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국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미국 국경이란 태평양과 대서양이 연안이다. 따라서 미국은 독립 당시부터 미국 연안에서 적대적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배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지키고자 하였다. 예, 우리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미국은 10개의 사령부가 있어요. 10개의 사령부요. 10개의 미국의 전투사령부. 여기서 정수사령부가 뭐냐면요. 육해군, 그 다음에 해병, 그 다음에 특수전,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사령부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죠. 중부사령부. 중부사령부는 미국의 중부가 아니라 중동이라 그랬죠? 중동. 그리고 남부사령부는 미국의 남부가 아니라 중남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미국은 자기가 다 지배하기 때문에 미국 전체를 하나의 세계적인 이 사령부로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77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최대로 많이 하고 있는 미군 최대 주둔이죠. 여기 주둔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전에는 독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 그죠? 독일, 한국.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이죠. 중동에도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 근데 이 미국이 왜 전 세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냐면은 미국의 한번 세계 지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 지도. 제가 한번 세계 지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나왔네. 세계 지도. 여기 나왔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안 볼 텐데 여기 나왔다.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 쉐어. 여러분 이제 이거 지금 세계 지도 보이세요? 저기 한국 여러분들 세계 지도 보여요? 네.
이게 보면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지도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다른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지도인데 이거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지도인데 이 미국을 보게 되면은 대서양으로 보게 되면은 그 유럽이에요.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태평양을 보게 되면은 그 아시아.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보게 되면 그 같은 인종 빼고 일본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국을 지배하거나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러한 대서양과 태평양을 통해서 이거를 해자라고 그래요. 해자가 뭐냐면은 우리 그 영화나 이런 거 봤는데 섬이 있으면 그 섬을 둘러싸고 있는 섬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 물길, 이 바닷길인데 바로 이 태평양과 대서양이 미국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이 미국하고 멀리 떨어진 거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장 최근에 가까운 이윤이에요. 그죠? 중간에 하와이 같은 거 있지만 하와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웃 나라가 태평양 이웃 나라가 일본이 되는 거예요. 일본. 그다음에 필리핀. 이 필리핀에 그다음에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서양에도 아무 나라가 없이 조그만 섬밖에 없어요. 바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대서양과 그 태평양이죠. 태평양을 통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미국이 1900년도까지는 서부 시대를 통해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연결하는 게 미국의 꿈이었지만 이게 연결되고 나서는 바로 미국은 태평양을 통해서 아시아를 지배하고 대서양을 통해서 유럽을 지배하는 그런 꿈을 켜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겁니다. 미국 자체가 하나의 대륙이고 왼쪽, 오른쪽이 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끼고 갈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런 그 지도죠.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서 미국이 그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한 미국의 서부죠. 서부와 동부를 다 지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게 1900년도에 미국이 서부와 동부를 다 하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 지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면서 그 이후로 바로 이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우리 이창일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요거 안 보이시나? 안 보입니다. 지도가 안 보여요? 보여요. 지도가 지도만? 지도가 그럼 내가 다시 보여줄게. 보여가지고요. 알았어. 저기 뭐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게,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 지금은 보이죠? 네네네. 예. 지금 보입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미국은 어떻게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이다. 미국이 영국과 전쟁 없이 제국주의 국가가 된 배경에 있어 미국의 팽창 전략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외교 정책에 있어 1823년 원로 선언과 19세기 말 문호개방 정책, 1차 대전 직후의 민족 자결주의, 2차 대전 이후 식민지 해방 정책은 기존 유럽 강대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미국의 대외적인 지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의 영향력을 점차 배제하고 나아가 영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고 종국에는 영국의 식민지를 분리하여 영국을 유럽의 조그만 섬나라로 전락시켰다. 네 번째 질문은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가이다.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 전략은 기존의 적대적 경쟁자를 봉쇄하는 한편 새로운 적대적 경쟁자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과 러시아를 현실적인 패권 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을 잠재적인 패권 국가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패권 국가에 대해서는 봉쇄 정책을 안보 정책으로 삼고 있다. 봉쇄 정책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전면적으로 접하여 해양 국가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은 국제법 체계 내에서도 아직도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세계 제국주의에서 볼 때 자본주의 이후로 그 스페인이 있었다. 스페인. 그죠? 스페인이 무적 함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 패배했죠? 영국에 패배했다. 네. 그래서 영국에 패배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영국과 스페인하고 전쟁했단 말이에요. 영국과 스페인 전쟁. 그 다음에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 영국의 패권을 빼앗으려고 그죠? 빼앗으려고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한 적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점은 뭐냐면 미국은 전쟁 없이 영국의 패권을 계승했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이제 미국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할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답을 알려주면 양차 대전,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죠? 양차 대전이죠. 양차 대전을 통해 미국은 그 앞에 있는 선배죠. 영국과 전쟁이 없이 패권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보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제국주의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에 우리가 나온 거는 미국이 태평이죠. 태평양과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진출했습니다. 근데 그 양쪽에 기존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있었죠. 제국주의 국가들과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 살아남은 게 우리 지난번에 이창훈 동지가 멀로선언도 얘기했죠. 그다음 문호개방은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날 건데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아 독일하고 프랑스한테만 문호개방하지 말고 우리 미국한테도 문호개방을 해줘. 이게 문호개방이에요. 그다음 민족 자결주의는 그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아 왜 니네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하니? 그 식민지를 하지 말고 해방시켜. 이런 거. 그럼 그게 미국이 어떻게 되냐? 식민지를 해방시키면 우리가 그 식민지의 시장을 진출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와
인도가 그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인도한테 식민지 영국을 해방시킨 다음에 자기한테 영향권에 준 거죠. 이러한 정책들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러한 식민지를 분리시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이러한 패권 국가로 성장했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우리가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진우 동지 이거 보여요? 이거 보면 읽어봐 주실래요, 한번? 미국은 패권국가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 차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도, 브라질을 중요 국가로 분류하여 이들 나라에 대해 우방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요 국가들이 패권 국가를 지역 차원에서 견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미국은 중요 국가들을 지역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매개고리로 삼고 있다. 미국이 동맹 중 이스라엘, 나토, 호주와 같이 수평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파트너이다. 미국은 유럽 열강에 대해 나토라는 집단 동맹 정책을 구사하여 이들 국가들이 유럽 내에서 서로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나토는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에 대한 봉쇄 정책이자 유럽 강대국에 대한 균형 정책이다.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은 미국이 지도를 받는 수직적 개별 동맹이다. 미국은 독일과 일본을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는 축성 국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이슬람 국가들을 분할 통제하는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태평양, 인도양의 경우 미국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하와이 태평양 인도 통합전투사령부, 일본이